네, 지금부터 와인과 정찬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와인과 음식의 조화에 대해서 이론을 이제 공부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식사를 즐기시면서 정말 와인하고 매칭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궁합을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테이블에 보시면 준비되어 있는 이제 와인의 종류와 오늘 먹을 코스 요리가 쭉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와인과 지금 이제 서비스된 음식이 매칭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텐데요. 먼저 음식하고 와인 매칭을 하실 때는 음식을 먼저 입에 조금 소량 입에 머금으시고 오물오물해서 그 풍미를 느끼신 다음에 와인을 소량 입에 머금으시면서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상승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와인 자체를 개인적으로 즐겼을 땐 굉장히 산뜻하고 신선했는데 음식을 먹고 했더니 그 신맛이 확 죽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쓴맛이 도드라진다거나 그런 걸 저희가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저희가 음식 매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이랑요. 네. 중간중간 편하게 대화 서로서로 나누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 또 예, 제가 가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샴페인 어떠세요? 한번 드셔보셨죠? 평소, 자, 또 여기서 이제 복습 들어가야죠. 자, 샴페인은 우리가 와인 종류에 있어서 공부했었죠.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중에 어떤 와인이죠? 그쵸, 스파클링 와인이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스파클링 와인을 다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샴페인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죠? 온라인 강의라고 이러시면 되네. 그렇죠. 딱 레이블에 샴페인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그 샴페인이라고 써 있어야 할 조건 자체가 프랑스의 네 약간 이제 동쪽 북동부 쪽에 샹파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샹파뉴라고는 하지만 영어로는 샴페인 마을이라고 하겠죠. 그 마을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한테만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막 파리바게트에서 빨리 샴페인 사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파리바게트에서 판매하는 거 스파클링 와인일 거고 지금 선생님들이 드시는 게 진짜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는 샴페인은요. 와인 병 좀 하나 줘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얘는요 레이블이 너무나 예쁘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얘는요 샴페인이죠. 즉 여기에 샹파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딱 보시고 딱 봐도 아 얘는 프랑스 와인이구나. 왜?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샹파뉴 마을에서 나왔으니까. 밑에 보시면 이름이 써 있어요. 베브 클리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와인의 이름이기도 한 이 샴페인은요. 사실 베브라는 거는요. 미망인 과부라는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베브 클리꼬라는 여사가 어찌 보면 샴페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혹시 제가 샴페인 강의할 때 기억나세요? 샴페인 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온라인에서 막 설명을 하면서 왜 돈페리뇽 수사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나시죠? 자, 그 돈페리뇽 수사와 함께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지만 굉장히 샴페인 역사에서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뭐냐? 샴페인은 병에서 2차 발효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찌꺼기들이 아래로 쭉 이제 가라앉으면서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샴페인을 마실 때 이렇게 예쁜 기포도 올라오고 너무나 우아하게 막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죽은 효모들이 둥둥둥둥 떠 있으면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베브 클리꼬라는 여사가 그쵸? 그러니까 클리꼬 여사죠. 이분이 고안을 하신 방법이 그 흐미아지라는 방법입니다. 즉 병을 돌리면서 어떻게 했죠? 그 찌꺼기들을 아래로 모아줬죠. 그래서 이 모아진 와인 병을 차갑게 되어 있는 그 연막가죽에 딱 담궈서 뽕 하면서 날려줬는데 그 과정이 데고르 주막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불어로 뭐 일일이 용어로 다 외우시진 않아도 되지만 아 샴페인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저희가 영상으로도 쭉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기억하시면서 드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베브 클리꼬라는 샴페인은 굉장히 마케팅도 많이 하는 샴페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이 옐로우 라벨도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까사블랑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왜 험브리 보가트 나오고 잉그리드 버그만 나오는 그 까사블랑카라는 영화에 등장한 와인입니다. 즉 여자 주인공이 딱 한마디 해요. 배부 끌릴 거라면 남겠어요. 그 헤어지는 장면에서 그만큼 돌아가는 여자를 붙잡을 수 있을 정도의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샴페인은 굉장히 피어오르는 이 우아한 기포와 또 병에서 2차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모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나 좋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하하는 자리라든지 또 기념일날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이제 와인 중에 하나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맛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이랑도 한번 같이 즐겨보세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대화 나누시면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비교를 하면서 맛을 비교를 하면서 내 와인을 한번 선정하고 싶은데 네네네. 이게 750ml면은 이게 남잖아요. 너무 많죠. 그죠? 네, 맞아요. 4명, 5명이 먹을 네네네. 정도의 양인데 그걸 뭐 가까운 사람 아니면 한둘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맛을 본 다음에 남게 되면은 네네. 이게 한 3, 4일 가면 또 맛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비교해 가면서 맛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와인이 근데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750ml인데 저도 와인 공부할 때랑 와인을 많이 다양한 와인을 마셔보고 싶은데 혼자 마시기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하프바틀로 되어 있는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바틀이라고 해서 이제 반전 한 375ml 정도 되어 있는 와인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도 마트를 가시면 하프바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이 외국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또 내가 원하는 와인에 하프바틀이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비교 테이스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저희도 학생들에게 와인 강의를 할 때 2가지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품종이지만 제조 방식이 다른 거라든지 이렇게 비교 테이스팅을 시키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힘드시다면 우선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대표 품종 하나씩을 정하셔서 비교 테이스팅이 되지 않더라도 와인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메모리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도 와인 한 잔을 마시고 한 병을 먹으면 꼭 테이스팅 노트라는 거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가 만약에 있으면 제가 그런 테이스팅 노트 쓰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이 와인에 대한 스타일을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까베르네 소비뇽을 드셨어요. 사실 까베르네 소비뇽도 프랑스에서 만들었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맛의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작성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이거 뭐 레이블 예쁘다고 먹을 순 없잖아요. 이거저거 드시는 게 아니라 대표 품종, 레드 중에서도 대표 품종, 뭐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시라즈, 말베 우리가 공부했던 거 대표 품종 하나씩과 또 화이트 품종 하나씩을 선택을 하셔서 뭐 여러 사람이랑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좀 적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스팅 노트를 좀 작성을 하셔서 몇 월 며칠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 까베르네 소비뇽의 스타일은 이렇다. 또 몇 월 며칠 내가 뭐 메르로를 먹었는데 스타일이 이렇다. 사실 와인은요 너무나 많은 종류들이 있고 같은 품종이지만 맛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이 와인은 이렇다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드시되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이스팅 노트를 좀 작성하라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항상 그 레이블을 다 이렇게 물 잘 이렇게 긁어서 이런 아스테이지 같은 거 붙여서 막 이렇게 다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디카도 있고 폰카도 있어서 딱 찍으면서 바로바로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나만의 테이스팅 노트를 좀 만드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빠져나올 수 없으세요. 발을 담그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걸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너무나 큰 재산이 되더라고요. 또 내가 그때 마신 와인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먹으면 또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이스팅 노트 시트를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와인을 저장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네네. 와인을 샀을 때 네네. 사실 집마다 가보면 가정마다 아마 와인 몇 병씩은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인이 오래 둔 것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보통 양주 같은 건 굉장히 오래 두고 먹거든요. 네네, 맞아요. 양주는 오래 두고 먹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와인은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지 사실은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할 때가 많고 네네. 또 와인을 개봉했을 때 그걸 이제 병막에 막아가지고 다시 보관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네네. 그런 것이 참 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자, 와인을 오래 보관할수록 좋을까요? 좋을까요? 아니요. 좋으니까 막 1950년 빈티지 막 자랑하면서 먹는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좋을까요? 자, 그렇죠.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와인을 선생님들 천천히 드시면서 들으세요. 저는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음식 식으니까요. 자, 와인은요 종류에 따라서 보관하는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처음 얘기해 주셨던 것부터 얘기를 하면 사실 가정마다 셀러가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없는 가정도 있겠죠. 좀 와인을 잘 즐기고 싶으시다면 뭐 셀러 구비하셔서 놓으시면 좋겠지만 굳이 셀러가 없더라도 이제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제가 집에 가보면 이렇게 막 직사광선 내려지는 이런 진열장에 와인 이렇게 딱 세워서 보관하시는 거 보면 진짜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렇게 좋은 와인을. 자, 와인은요 되도록이면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셀러 보시면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잖아요. 와인 셀러는 냉장고처럼 열면 환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둑어둑하게 되어 있는 게 그런 직사광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요인들도 있고요. 셀러는 진동이 없어요. 근데 저희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진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동 같은 경우도 와인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셀러가 없다면 뭐 굳이 내가 셀러를 사야 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다용도실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신발장도 외부 노출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 좀 어둑어둑한데 최대한 진동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너무 뜨거운 온도라던가 너무 차가운 온도라던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와인한테 더 나쁘거든요. 오늘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은 밖에 빼놨다가 그 다음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차라리 약간은 서늘한 곳에다 왜 신문지라든지 이런 뽁뽁이 잘 싸셔가지고 이렇게 과일 상자 있잖아요. 박스 같은 데 잘 넣으셔서 지하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약간의 습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런 곳에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질문하셨죠?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보관을 하는 게 조금씩은 다른데요. 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탄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견고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조금은 더 잘 버텨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또 굉장히 빨리 먹어야만 하는 와인들도 있습니다. 즉 그런 와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10년, 20년 논다고 해서 그 와인이 값어치가 올라가기보다는 식초로 변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렵잖아요. 이 와인이 과연 3년을 보관할 수 있는 와인일지 이 와인이 한 10년, 20년을 보관해야 하는 와인일지 근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와인은 아니지만 보관함에 있어서는 약간은 가격대가 있는 와인이 조금은 더 탄닌이라든지 이런 견고함이 더 있기 때문에 보관은 조금 더 오래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미국 와인이라든지 신세계 와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보통 한 3만 원, 4만 원대 신세계 와인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보관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한 3년에서 6년 정도 이 텀을 두시고 조금 빨리 소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가장 맛있을 때 먹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10만 원대, 20만 원대에 올라가는 그런 와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관을 해줘도 버텨줄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더 와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국가별로 공부를 하시고 각각 지역별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와인은 한 어느 정도 되겠다. 이 품종은 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화이트 와인도 서비스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놔두면서 한번 매칭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샴페인이랑 지금 드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샐러드, 보리 샐러드 이렇게 리조또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음식도 드셔보시고 와인도 한번 드셔보시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맛이 강하고 오히려 쓴맛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 지금 화이트 와인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드리는 화이트 와인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샤르도네라는 화이트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고요. 이 와인은 오크 숙성을 한 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미에서 조금은 더 버터리한다거나 이런 토스티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와인하고도 한번 매칭을 해보셨을 때 샴페인하고가 더 좋은지 화이트 와인하고 더 좋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페인 글라스 스월링에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화이트 와인 스월링에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같은 화이트 와인인데도 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한번 느끼실 거예요. 자, 화이트 와인은 어떤 향이 나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조금 어렵지만 좀 상큼한 과일의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죠. 과일인데요. 어떠세요? 막 이렇게 포도를 막 자두 막 이렇게 붉은 계열을 막 으깬 듯한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면 뭐 사과나 뭐 배, 살구 약간 이렇게 하얀 과육의 느낌이 많이 오세요? 그쵸, 그쵸. 약간 뭐 사과라든지 이런 배라든지 이런 과육의 느낌이 조금은 더 하얀 과육의 느낌이 더 많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향 자체에서도 아까 제가 오크 숙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크 숙성을 했다는 건 화이트 와인이지만 이렇게 오크통에다 참나무로 된 오크통에다 넣고 숙성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와인에서 이 오크에서 줄 수 있는 향도 배어 나옵니다. 즉 약간 버터의 느낌, 약간 토스티한 느낌 이런 향들이 뭐 가끔 가다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 이런 것들이 쭉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향 자체가 약간은 몽골몽골한 이런 느낌 향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식사하시면서 적는 거 조금 불편하시면 그냥 그 느낌 정도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먹으니까 더 좋더라, 아 마이너스더라 이렇게라도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자, 코르크 마개는요 말 그대로 참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와인병에 코르크 마개를 꽂아 놓는다 한들 이 와인은요 미세하게나마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요 아까 제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래 숙성할수록 더 맛있어지는 와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너무 세요. 너무 세서 먹으면 탄닌도 강하지만 얘가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탄닌이 쫙 녹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인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코르크 마개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왜? 미세하게 공기가 통하면서 숙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스크류캡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스크류캡은 싸구려 와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코르크보다 스크류캡을 사용을 하면 공기가 통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산화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대신 스크류캡 같은 경우는 뭐 산뜻한 화이트 와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즉 코르크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코르크라고 해서 비싸고 스크류라고 해서 싼 거는 아니고요. 와인을 공기가 통하지 않게 아예 밀봉을 하는 거는 스크류캡이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코르크를 사용을 할 때는 미세하게 숙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르크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코르크 테이스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르크 테이스팅을 하다 보면 변질된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요즘은 호주나 이런 데서는 스크류캡으로 바꾸는 추세기도 해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는 와인은 코르크가 좋지만 스크류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히 화이트, 산뜻한 화이트 같은 경우는 스크류캡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샴페인하고 매칭하는 거랑 화이트 와인이랑 매칭하는 거랑 뭐가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화이트 와인이랑 약간 그 몽골몽골한 느낌과 그 리조또도 약간 뭐 샐러드, 드레싱 샐러드만 있는 게 아니라 리조또도 약간 고소한 느낌도 나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화이트의 이런 몽골몽골한 느낌이 더 조화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오히려 샴페인의 이런 산뜻한 느낌은 더 맞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와인도 매칭을 하는데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좀 편하게 즐기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스프를 먹을 거예요. 근데 스프 같은 경우는 많이들 스프랑 와인이 어울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스프는 딱 먹으면 혀가 다 코팅이 되고 우리가 꼭 국이랑 와인 먹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스프도 와인하고 잘 어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프가 서비스가 될 텐데 샴페인하고도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 화이트 와인하고도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으시지 않으세요? 정말 신기하게 스프 먹고 또 샴페인 드시는 거랑 스프 먹고 화이트 와인 먹었을 때 그 맛이 변화가 되잖아요. 와인도 그냥 즐겼을 때랑 또 어떤 거는 조금 감소되는 느낌이고 어떤 거는 그 상큼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게 바로 궁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어요. 개인차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이게 더 맛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드시면서 그 변화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네. 자, 지금 선생님들이 드시는 화이트 와인은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버트 몬다비라고 하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이제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샤르도네 와인입니다. 이제 와인 보시면 레이블에서 품종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조금 이제 눈에는 가실 거예요. 기존에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뭐고 샤르도네가 뭐고라고 생각하셨는데 자, 샤르도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와인은 분명 청포도 화이트 와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고 조금 더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도 잠깐 훑었지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뭐 나파밸리, 소노아밸리 쭉 들어가는데 자, 이 와인은요. 로버트 몬다비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국 와인의 선구자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미국이 한참 이제 신세계가 되고 미국은 신세계예요, 구세계예요? 신세계죠. 이제 신대륙 발견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막 골드러시도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주민들이 많이 오죠. 유럽 사람들도 많이 오면서 와인을 막 이제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즐기는데 왜 와인에 암흑기가 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바로 그 금주령이 맞아요. 하면서 발생하면서 많은 와이너리들이 문을 닫고 뭐 와인을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됐는데 이 로버트 몬다비라는 이제 와이너리 이 분은 이제 몰래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와인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금주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와인을 포기한 게 아니라 몰래 와인을 제작을 하고 또 와인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와인의 퀄리티를 조금씩 더 높여가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거의 와인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로버트 몬다비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와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맛이라든지 가격 대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니 한번 오늘 즐겨보셨잖아요. 그러면 나 로버트 몬다비 까베르네 소비뇽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버트 몬다비는 로버트 파커가 아닙니다. 자, 로버트 파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왜 RP라고 해서 로버트 파커 점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버트 파커는 원래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여자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와이너리 이렇게 막 다니면서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미각과 후각과 기억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자체가 그전에는 우리가 와인을 즐기고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점수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평점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도 많겠죠. 왜 우리 집 와인은 70점 줘?
왜 이쪽 집 와인만 90점 줘? 라고 하는데 로버트 몬다비는 또 로버트 몬다비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분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은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미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부르고뉴에서 테이스팅을 했는데 몇 해 뒤에 갔을 때도 그 와인을 그대로 그 점수 그대로 평가한다는 등 그만큼 후각과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레이블에 RP라고 붙어 있으면 로버트 파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90점, 89점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와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준점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셔서 참고를 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세요? 스프하고 와인을 한번 매칭을 해봤는데 나는 선입견에 스프는 와인하고 안 어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또 의외로 또 어떤 종류의 스프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또 와인하고의 결합이 나쁘지는 않죠. 예전에는 뭐 국요리, 스프 요리 막 이런 거는 와인하고 매칭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소믈리에들도 굉장히 뭐 스프에 어울리는 이런 와인들을 많이 셀렉션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꼭 코스에는 스프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 생산될 수 있는 재배지 중에 북반구 중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기후가 조금은 서늘하기 때문에 산뜻한 화이트 와인이 조금은 더 잘 재배가 되는 곳들이고요. 왜 커피도 마찬가지로 커피 벨트가 있듯이 와인도 와인 벨트 존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은 잘 재배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선정을 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커피 벨트 존은 아니지만 커피가 제주도나 강릉에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 수급용으로는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존에는 해당이 되는데 전체가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 가장 와인존의 북쪽에서 거의 간당간당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요즘 또 재밌는 트렌드가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면서 독일도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뭐 레드 와인을 만들다가 화이트의 강국이 됐지만 요즘은 굉장히 맛있는 레드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가 와인도 이 기후 변화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와인이 병에 계속 갇혀 있었잖아요. 물론 빈티지에 따라서 뭐 2년, 3년, 뭐 5년, 10년까지 갇혀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인을 글라스에 따라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향이 확 퍼져 나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왜 제가 디켄팅 기억나세요? 디켄팅 브리딩 같은 경우도 와인이 갇혀있던 와인을 조금은 빨리 열어주기 위해서 브리딩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와인의 풍미를 좀 더 많이 느끼시려면 좀 스월링을 여러 번 많이 하시면 좀 더 빨리 오픈돼서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좀 너무 어린 와인인데 좀 딱 한 모금 드셨을 때 너무 강하다 싶으시면 좀 열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우리 까라페랑에서 물 이렇게 따르는 물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옮겨 주시는 것도 얘가 한번 오픈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제 생각엔 그냥 화이트랑 레드 글라스를 이렇게 그 와인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까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를 이렇게 즐기시는 것보다요. 그래서 화이트는 조금은 볼이 더 작아서 산뜻한 느낌과 시원한 칠링을 바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레드는 조금 더 볼이 넓어요. 그래서 향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풍성하게 더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얘가 더 레드예요. 보시면 얘가 화이트, 얘가 레드예요. 그래서 처음엔 화이트 글라스, 뭐 레드 글라스 정도만 이렇게 딱 구비를 하셔서 화이트는 화이트에, 레드는 레드에 구비를 하시고 또 하나 더 좋다면 샴페인 글라스 같은 경우는 왜 샴페인뿐만 아니라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포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루트라고 부르는 플루트 잔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스파클링 와인을 드실 때는 또 뭐 이렇게 샴페인 글라스에 즐겨 보시면 조금 더 잘 즐겨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레드 와인도 서비스를 해드릴 텐데 레드 와인과의 조화가 그렇게 썩히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으나 한번 레드 와인하고도 한번 파스타도 한번 결합을 해보시고 지금 남아있는 화이트랑도 한번 궁합을 맞춰보세요. 지금 저희 파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토마토 소스라든지 이런 소스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이런 파스타라든지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뭐 육류 요리라든지는 잘 어울릴 수 있으나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모르죠. 한번 저희가 볼 텐데 그래서 화이트의 이런 허브 계열 향미랑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서로도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뭐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서로? 아, 되게 저밖에 모르세요. 굉장히 서먹하고 어색한 자리지만 근데 굉장히 막 벌써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월리 하시는 거 어려우시죠? 이렇게 하시기 이 글라스 이 아래 다리를 하시고요. 이 스냅을 활용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조금 더 편하게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얘도 사실 연습 많이 하시면 잘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이게 막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데 이 아래 부분 이렇게 좀 약간 스냅을 활용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네,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스월링을 해주시면 향을 맡으시면 향 좋네요. 네, 레드는 이탈리아 지역의 와인이고요. 제가 서비스 끝나면 레드 와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레드 와인 다 받으셨죠? 또 저희가 공부한 와인입니다. 자, 이 와인은요, 이탈리아 지역의 와인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뭔가 핑크색 띠가 붙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기억나세요? 자, 이탈리아 와인 등급 중에 저희가 4가지를 공부를 했었는데 제일 윗등급이 뭐였죠? 자, 이래서 저희의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자, 네, 이탈리아 와인 등급 공부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는데 비노다 따볼라부터 시작해서 IGT, DOC, DOCG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일부러 쑥스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DOCG 얘기를 할 때 이탈리아 이제 등급 중에 최고 등급인데 그 DOCG 와인은 와인 레이블에 왜 납세필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띠가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한 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뭐 연두색, 핑크색 이렇게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게 그 띠입니다. 여기 보시면 핑크색 이렇게 띠가 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DOCG를 한 인증 마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들 혹시 모스카토 다스티 이런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모스카토 다스티도 DOCG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띠가 붙어 있는 거를 보셨을 텐데 아, 이런 인증 마크 C이 붙어 있으면 얘는 DOCG 등급을 받은 와인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부터는 굉장히 고가짜리. 네, 그래요. 이탈리아 와인은요, 왜 슈퍼토스카나 기억나세요? 자,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법률에 따라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DOCG 등급을 받지 못해도 굉장히 고가의 와인들이 많아요. 특히 슈퍼토스카나 같은 경우는 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품종의 제약이라든지 해외 품종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등급을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왜 해외적이나 여러 데서 굉장히 맛있는 와인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토스카나 지역을 뛰어넘는다 해서 슈퍼토스카나 와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슈퍼토스카나 와인도 DOCG를 받지 않은 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고가고 이렇게 DOCG를 받았다는 건 그래도 정부에서 DOCG의 마지막이 갸랑띠따 해서 개런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 와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DOCG라고 해서 다 고가의 와인들은 아니에요. 그 조건에 맞춰져 있는 와인들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아, 믿고 마실 수는 있겠구나. 어느 정도 가격 대비 마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지역에서 나온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입니다. 이탈리아의 피에몬테와 토스카나가 있었는데요. 그 토스카나 지역의 와인 중에 하나고 이 끼안티 클라시코는요. 품종이
산지오베제라고 부르는 어려워요. 산지오베제라고 부르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과 뭐 다른 이제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든지 이런 프랑스 품종이 블렌딩이 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딱 드셔보시면 산미가 좋다는 거 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이름이 리제르바 듀깔레라고 적혀 있는데 듀깔레는요 공작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왜 공작들이 살았잖아요. 성에 그런 공작을 위해서 리제르바 예약된 와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받고 좋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듀깔레 루피노 듀깔레 와인 중에서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는 그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요 1947년 첫 빈티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60년 뒤인 2007년에 6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빈티지고 끼안티 클라시코에서 2007 빈티지는 그레이트 빈티지예요. 굉장히 좋은 빈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의 컨디션은 제가 테이스팅 해보니까 굉장히 좋고요. 선생님들 파스타랑 드셨을 때 얘가 너무 타닉하진 않잖아요. 그쵸? 막 너무 혀를 막 팍 조이고 막 타닉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부감은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DOCG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최상위급 DOCG 등급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드 와인을 한번 살짝 기울여서 이 화이트 클로스에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 가장자리의 림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림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이트 클로스가 이렇게 깔아 있다면 얘를 비스듬히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위에서 투영을 해서 보시면 이 가장자리 부분의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이 가장자리 부분의 색이 핑크색인가요? 아니면 약간 오렌지 계열이 도나요? 그쵸. 약간 오렌지 계열이 돌죠.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한 레드와인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색이 진해진댔나요? 연해진댔나요? 레드와인. 그렇죠. 우등색이세요. 색이 점점 연해진다고 말씀드렸고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색이 점점 연해져요? 진해져요? 진해지죠. 진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와인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가장자리 림 부분을 보면서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자체의 캐릭터의 색깔이 있어요. 어리면 특히 뭐 신세계 와인 같은 경우는 막 정말 보라색, 자주색을 막 띠다가 점차 색이 조금씩 연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 가장자리 림 부분을 보면 조금 어린 와인 같은 경우는 약간 핑크빛을 띠고 보랏빛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숙성을 하거나 이렇게 리제르바처럼 좀 오크통에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 있는 와인들은 오렌지빛 계열이 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인의 색을 보면서도 아 얘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됐겠구나라는 것도 조금은 가늠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또 그때 왜 저희가 스월링을 하면서 이 흐르는 걸 뭐라고 불렀죠? 와인의 눈물 혹은 와인의 다리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와인의 눈물 다리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몽골 맺혀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이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분 함유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은 천천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셔보지 않아도 아 얘가 한 어느 정도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겠구나도 저희가 이제 한번 눈으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메인 요리가 서비스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안심구이가 나오는데요. 한번 레드 와인과 곁들여도 보시고 남아있는 화이트 와인하고도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하고 와인하고 매칭 보실 때 음식을 먼저 한번 잘 씹으시고 풍미, 육즙이랑 이런 걸 좀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드 와인 한 모금 입에다 먹으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오물오물 한번 씹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는 고기 드시고 화이트 와인하고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한번 드셔보시니 내가 레드 와인하고도 한번 매칭해보고
화이트랑도 한번 매칭해 보니 어떠세요? 궁합이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확실히 레드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네. 레드 와인은 이제 고기의 육즙이라든지 육질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고기 요리랑 드실 때 이런 탄닌 성분도 더 부드럽게 녹아나고요. 풍미를 더 살려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뭐 안심구이라든지 고기 요리, 스테이크를 드실 때는 레드 와인을 곁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샤또마니의 수준이랄까 아니면 그 차이를 한번 오늘 여기 먹은 그 이탈리안 레드 와인하고 네네네. 차이를 한번 여쭌다면 무리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국산 와인 좋아하고 저도 뭐 강의하다 보면 뭐 샤또마니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그런 곳도라든지 국산 와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하고도 저희가 굉장히 친해요. 끈끈해요. 그러면 국산 와인을 즐기다 보면 사실 우리가 보르도랑 뭐 부르고뉴 와인하고 또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같은 서양 와인도 어떤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냈다 해서 느낌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샤또마니에서 캔베럴리를 가지고 만든 와인을 드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캔베럴리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들이 마트에서 쉽게 사서 드시는 그 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 자체에서 진짜 내가 많이 먹던 포도의 향과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혹시 생식용 포도와 양조용 포도 제가 수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양조용 포도로 만들기는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일반 이제 와인 생산지에서 만드는 것보다 알코올 도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쵸? 그거는 그만큼 당도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캔베럴리를 가지고 활용한 국산 와인을 즐기신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국산 와인의 스타일로만 즐기신다면 너무나 훌륭한 와인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한국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우리나라 와인은 먹을 게 못 돼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프랑스 와인이 최고지 우리나라 와인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양조 스타일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포도 품종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산 와인 같은 경우는 국산 와인의 스타일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드신다면 특히 약간의 달콤한 풍미라던가 이런 게 많아서 한식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특히 막 불고기 어제 드셨던 레드 와인 같은 경우도 불고기 이런 이제 음식이랑 드실 때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테이크랑 드실 때는 물론 와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 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국산 와인은 그 와인 특유의 스타일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드시고 지금 드시는 이제 이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어제 선생님이 드셨던 와인보다는 뭐 산미감이라던가 약간 탄닌의 구조가 조금 더 단단하겠죠. 조금 더 단단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육류랑 먹기에 스테이크랑 먹기에도 좋아요. 하지만 뭐 캔베럴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샤또마니 같은 경우는 왜 우리 불고기는 간장 양념에서 되게 달달하면서 질감이 스테이크보다는 그 불고기 얇게 하는 게 더 질감이 가볍잖아요. 그럼 불고기랑 먹을 때는 또 그 질감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거니 샤또마니 와인도 샤또마니 와인의 매력이 있는 거고 지금 드시는 듀칼레 와인도 듀칼레 와인의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음식 매칭 배웠잖아요. 가벼운 질감, 무거운 질감을 이용해서 드신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와인과 음식 매칭을 하면서 쭉 정찰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저트가 남았어요. 디저트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일을 곁들인 초콜릿 아이스크림인데 디저트 와인으로는 저희가 지금 소테르 와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소테르 와인이 좋은 매칭일지 안 매칭일지는 이제 저희도 한번 테이스팅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초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풍미 때문에 오히려 뭐 빈티지 포트라든지 이런 포트 와인하고 고도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테이스팅 하면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 와인 마지막으로 지금 소테르 와인 혹시 받으셨으면 한번 스월링해서 향 한번 맡아볼까요? 또
기존에 맡았던 화이트 와인하고도 굉장히 다른 독특한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나 이런 향 처음 맡아봐. 지금 굉장히 독특한 향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자, 뭔가 약간 호두의 견과류적인 향인 것 같기도 하고 꿀, 조총, 꿀 이런 느낌의 그런 향인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향이 올라오실 텐데 선생님 저 와인 병 좀 잠깐만 주세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독특하죠, 독특하죠. 자, 이 와인은 지금 보시면 꼬르디에라는 와인이고요. 소테른 와인입니다. 소테른은요, 보르도 지역이에요. 보르도 약간 남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귀브 와인 기억나세요? 네. 귀브 와인이 뭐였죠? 그쵸, 제가 귀하게 부패한 와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도가 세미용이라는 포도 품종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 포도가요, 이 보르도 소테르라는 지역이 굉장히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척하게 안개가 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곰팡이가 쓰겠죠. 특유의 보트리티스 시네레아라는 곰팡이가 착상을 해서 달라붙는데 또 낮에는 해가 쨍쨍해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싹 날아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포도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곰팡이 포도라고 생각하면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곰팡이가요. 포도 껍질에 착상을 해서 수분만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쪼글쪼글해지겠죠. 이 쪼글쪼글해진 포도 안에 남아있는 건 당분이에요, 당분.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있는 포도만을 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귀브 와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 와인하고 다른 게 이 특유의 곰팡이 포도의 향내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드시면 약간 우리 조총이나 벌꿀에서 나는 그런 향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 약간 말린 듯한 이숙 먹을 때 나는 그런 그 배의 그런 풍미도 올라오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호두의 풍미도 올라오는 것 같고 독특한 풍미가 올라옵니다. 맛은 어떤가요? 한번 테이스팅 해볼까요? 어떠세요? 자, 이래요. 반응이 이래요. 여성분들은 하시고 남성분들은 별 말씀이 없으세요. 너무나 달콤하죠. 스위트 와인이에요. 즉 곰팡이가 피어서 수분은 날아가고 안에 있는 당분만 모았기 때문에 너무나 달콤한 고급 디저트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 와인 못지않게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이랑 과일이랑도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 단맛이 살짝 조금 죽는 느낌은 있는데 이 아삭아삭 씹히는 이 과일하고의 이런 풍미가 약간의 상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을 하실 때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당도나 산미가 죽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 반대일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빈티지 포트나 이런 왜 브라우니 초코 푸딩 이런 거는 또 포트 와인하고도 굉장히 풍미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저트 와인을 한번 매칭해 보셔도 좋고요. 지금 이 소테른 와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크포르라는 치즈 있죠. 그 치즈하고도 한번 매칭을 해보셔서 나중에 이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먹다 난 거를 뉘어서 보관하면은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보통 저희가 뉘어서 보관을 하라는 건 코르크 마개 때문이기도 해요. 코르크 마개가 이렇게 나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온에 가만히 놔두면 얘도 굳습니다. 말라요. 그러다면 이 나무가 이게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축이 되면서 미세하게 공기가 통하겠죠. 그래서 얘를 눕혀서 보관함으로써 와인을 적셔서 조금 촉촉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갑자기 왜? 스크립켓 같은 경우는 굳이 눕혀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오픈하신 와인은 잘 막아졌으면 뭐 상관은 크게 없겠지만 세워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 요즘은 뭐 버큐um 세이버라고 그래서 진공막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거 버큐um 세이버 활용하셔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어느 정도 보관해서 드실 수도 있고, 남은 와인 뭐 아깝다고 버리지 마시고, 여름이니까 뭐 상그리아라든지 이런 칵테일, 남은 과일 같은 거 집어 넣으시고 탄산수 넣으셔서 와인에이드나 뭐 상그리아 같은 칵테일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 제가 뱅쇼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쵸? 뱅쇼도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니까 다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격하실 때도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 훨씬 더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또 양파 같은 거 레드와인 담아서 피크로아 시켜서 드셔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한번 오픈했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버려야지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게 또 음식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막 오래오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아쉬움은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마련해서 잡아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 그냥 온라인으로만 들으셨다가 이렇게 정말 음식하고 와인하고 매칭을 해보시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시죠? 재밌으시죠? 저만 재밌었나요? 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제 저희 클로징하고 저쪽에서 따로 받도록 하겠고, 커피나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저쪽에서 따로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와인과 정찬실스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동안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워서 되는 지식이 아니고 어떤 그 문화 아닙니까? 이게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맛을 보면서 접하면서 돼야 되는 거라서 상당히 뜻깊고요. 오길 잘했구나. 목포에서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헛수고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